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논어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학입니다. 공자가 배움을 얼마나 중요시한 인물인지 단번에 알려주는 거죠.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의 어록이 담긴 논어의 첫 기록입니다. 배움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며 느끼는 고통과 희열도 배움이고, 생존하기 위해 엄마 젖을 처음 빠는 것도 배움입니다. 옹알이를 시작으로 말문을 틔우는 것도 배움이고, 수천 수만 번을 넘어지며 걸음걸이를 익히는 것도 배움입니다. 이렇게 보면 탄생을 시작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네의 삶은 배움과 익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자는 익힌다라는 것을 새가 날개짓을 배워가는 것에 비유했어요. 한 번의 배움은 진실된 배움이 아니죠. 배운 것을 익히는 반복의 과정이 뒤따라야지만 배움이 내 것으로 소화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내 몸을 통해 익히는 노력, 인고의 시간을 관통해야만 나의 것으로 체의되고 체득되는 거예요. 주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볼게요. 익힌다는 것은 어린 새가 날기를 배우기 위해 반복하여 난다는 뜻이니, 끊임없이 배우기를 새가 반복하여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배움은 새로움의 세계지만 익힘은 꾸준한 단련의 과정이에요. 즉, 익힌다는 것은 반복의 성질을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새를 비유하여 익힘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어요. 배움의 지속적인 연습이 더해지면 아주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엄마 젖을 처음 물었을 때 애써도 힘들던 것이 어느 순간 엄마를 아프게 할 정도로 힘차게 빨아댑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과 괴성에서 한 음절 한 단어 익혀가며 어느 순간 대화가 통하게 되고, 하도 넘어져서 무릎이 벌게지고 단단해지면 어느 순간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걷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부단히 익히게 되면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자유로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꾸준한 훈련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에서의 배움과 익힘의 연속은 새로운 세계로의 도립과 그것을 연마하는 지독한 훈련이 뒤따르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습의 과정은 자신을 갈고 닦는 수신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다는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되는 배움과 익힘은 연결선상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쁨의 감정이 산출된다는 것이에요. 주자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한 즐거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자가 말했다. 배운 것은 때때로 익혀야 하니 익힘이 익숙해진 후에는 자연히 기쁘게 되어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된다. 요즘 사람들이 곧 그쳐버리는 까닭은 다만 일찍이 익히지 아니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한 즐거움은 그것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또한 자기의 것으로 성취하게 되면서 통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학습을 실천하기를 멈출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그 지식은 온전한 자신의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운 것을 익혀가는 연단의 과정, 즉 실천의 반복이 수반되어야지만 그 지식은 자기화 과정을 겪으며 기쁨이 뒤따르게 됩니다.
뒤따른다는 것은 부수적인 산물이지만 여기서 산출되는 즐거움은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순 쾌락을 넘어선 값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현대에 와서 인성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사람답게 사는 법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에도 편리와 실용을 넘어선 인생살이의 즐거움, 즉 행복을 추구하는 불변하는 사람다움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통한 즐거움, 이것은 고리타분하게 남겨진 학습의 진짜 의미입니다. 새로운 문턱의 배움, 흥미를 느껴 이를 부단히 익혀가는 과정에서의 감정, 여기서의 감정은 반복 행위에서 오는 고단함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어 자유자재로 활용하기에 이른 통쾌감과 성취감, 이 모든 것이 학습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수신입니다. 수신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여부는 배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참여란 배운 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것을 되새기며 폭넓은 이해를 통해 재편성하고 남을 가르치며 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고 난 후에 일어나는 적극적인 참여는 그것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좋은 안주가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지극한 도가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 그 훌륭함을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뒤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뒤에 막힘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알고 난 뒤라야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고 막힘을 알고 난 뒤라야 스스로 애써 노력하게 된다. 고로 교학상장이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것의 참뜻을 알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한 부족함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가르침을 통한 막힘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힘쓸 수 있다고 해서 이를 교학상장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교학상장이란 남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도와서 자기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로 스승은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뜻입니다. 교학상장은 따라서 서로 함께 배워간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3명만 있어도 그 안에 스승이 있다고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 선후배, 동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해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과 시작하시면 됩니다.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은 논어에 전하는 배움, 그리고 더불어 배워나가는 교학상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